북한에 계실 때 그 171호 병원에서 이제 171호 병원에서 간호장교 하셨잖아요. 네. 그때 간호장교 하려면 원래는 군의가 되려면 군의대학을 졸업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군의대학 나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허위사령부 특혜로 인해서 3년 이후에 자동적으로 별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도 아무튼 대학 가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6년 기간의 간호 생활을 하면서 그 기술은 배웠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북한에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와서 그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의학수로에서도 북한에서는 라틴어를 배워주거든요. 네네. 여기서는 영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품이라던가 아니면 진단을 내릴 때에도 모든 걸 라틴어로 하는데 여기서는 영어로 되기 때문에 기본은 영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영어가 잘 못하거든요. 이제 공부를 영어 하는데 또 힘들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영어를 보면은 알파벳이 자꾸 라틴어로 읽어지거든요. 네. 영어는 A, B, C, D 이렇게 나가지만 라틴어는 A, B, C, D, E, F, G, H 이렇게 나가는데 알파벳은 똑같아요. 글자가 A문 알파벳도 라틴어도 알파벳 똑같은 A거든요. 네, 그래서 기호가. 네 가끔씩 가다가 영어를 보면 라틴어로 착각해서 읽을 때가 많아요. 내가.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 그걸 더 뭐 자기가 그래도 배웠던 기술이니까 네. 살려서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그 부대에서 탈영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상황이 되다 나니까 집안이 엄청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더 살 수가 없어갖고 엄마하고 제가 어디가 살 수가 없어서 둘이 그러니까 동반 자살할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제가 이소라는 약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 벼락에 먹는 네, 거잖아요. 그걸 배갈 먹으면 사람들이 경련을 일으켜 주거든요. 네. 그런데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이 그 약에 쉽게 반응을 안 한대요. 그런데 저는 술을 전혀 입에 못 대다 나니까 그 약을 먹고 경련이 너무 일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눈앞에서 어머니하고 제가 동시에 먹긴 먹었는데 제가 먼저 경련이 오고 어머니는 좀 늦게 온 거예요. 술을 마시다 나니까. 네. 어머니 몸에는 계속 술이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어 갖고 효과가 좀 천천히 간 거예요. 그래서 경련을 잃고 쓰러지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내가 무슨 자식한테 이게 큰일을 뭐 나쁜 짓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고 전화로 옆집에다 사람 살려달라고 우리 딸만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돼서 옆집에서 북한에는 응급차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구루마 입력거 같은 데다가 거기에다 실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저는 보름 만에 깨어나고 어머니는 한 주일 만에 깨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름 만에 제가 깨어났을 때 보니까 뭐 약 때문에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손을 떨어요. 네, 예민한 걸 지면 제가 손을 떨거든요. 엄청 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치료를 하려고 했더니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이거는 병이 없는 진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뭔가가 이 마음속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충격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걸 몸에서 마음에서 모든 걸 다 털어놨을 때만이 이게 가능하지 의식적으로 약이나 먹고 치료나 받아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포기했는데요. 사실 손을 떨면서 주사바늘을 쥐고 있는 나한테서 맞겠어요? 안 맞아요. 사람들이 주사를. 이게 그 혈관 주사 네. 넣으려면 이제 핏줄도 찔러야 되고 맞아요. 이게 손이 떨리면 안 되니까 환자들이 불안하잖아요. 안정감을 찾고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주사 넣는 거 보면 환자들이 더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고 있던 직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제 나름대로 다른 일에서 또 재미를 찾고 지금 열심히 일해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 하세요? 이제처럼 방송 활동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국방부 다니면서 군인들한테 북한에 대한 현실상 실생활을 알려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뭐 정 안 되다 싶으면 막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국방부 강연 다니면 이제 군부대들 위주로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근데 국방부 병원 같은 데도 가봤어요? 네, 뭐 군인 병원들을 많이 가봤죠. 북한에 있을 때 이제 허위사령부 171호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시다가 네. 남한에 와서 남한에 이제 군병원들 돌아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잽이 안 됩니다. 아, 그냥 뭐라 이렇게 할 말은 없는데요. 네. 그냥 당연하게 제가 1초 망설임도 없이 그냥 잽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게 북한에서는 옛날에 그냥 90년대까지는 주사기를 유리 주사기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유리 주사기를 오랫동안 쓰고 나니까 유리가 이렇게 맞물리지 못하고 뒤로 공기가 막 새는 네네.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서 유리 주사기를 다 폐거했어요. 폐쇄를 하고 그걸 안 사용하고 그 후에 플라스틱으로 된 주사기, 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일회용 주사기죠. 그걸 가져다가 재활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주사기를 장병들을 먼저 찔러요. 장병들을 찌르고 그 주사기가 한 번 쓰면은 장병들이 두 번째는 못 쓰거든요. 네네. 장성들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다른 과에 보내요. 그 주사기를 소독을 해서. 그런데 이 주사기가 오랫동안 반복으로 더운 물에다가 그저 생생 끓는 물에다가 소독을 하다 나니까 그 주사기가 불어가고 막 뻣뻣해지거든요. 그래서 액체를 넣을 때 스르륵 들어가야 되는데 뽀까득 이렇게 하면 퍽퍽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바늘도 무뎌갖고 살이 잘 들어안 가요. 아픔이 엄청나거든요. 그래 그거 봤을 때 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다 이래요. 한 번 찌르고 다 버리고 한 번 찌르고 어물 버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다 붙이는 그런 소문들 같은 거 있잖아요. 피를 닦는 거. 여기에는 다 그렇게 포장돼서 나왔더라고요. 공장에서 다 나왔는데 북한에서는 그 스포찌라나요? 그러니까 스포츠, 땀뽕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스포츠는 이제처럼 주사를 놨을 때 피가 나오지 않도록 꼭 네, 눌러줄 때 눌러줄 필요한 게 스포츠라 하고요. 땀뽕이라는 거는 이제처럼 소독용으로 쓸 때 북한에는 딱 소독용으로 기초로 알코올하고 요드 이렇게 네, 두 개가 네,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스포츠가 아닌 땀뽕으로 하는데 스포츠하고 땀뽕이라는 그 형태가 조금 다른 게 스포츠는 약간 납작하게 동그라면서 납작한 그런 모양을 가졌지만 저도 군의소에 입원해가지고 네, 땀본을 하면서 그거 만들어봤어요. 서로를 이렇게 삐지는 거. 골뱅이 형식으로 이렇게 네, 탈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땀뽕 같은 거는 동글동글한데 한쪽이 뾰족하게 이렇게 탈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뭐 알코올을 먼저 주사 넣는 부위를 먼저 소독을 하고 요도를 가져다 소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주사바늘 이어서 주사를 찌른 다음 뽑을 때 스포츠를 누르면서 이렇게 뽑을 때 그때 스포츠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만 봤던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냥 일회용으로 다 이렇게 제전돼서 나오고 간호사들이 굳이 앉아서 땀bom 삐고 스포츠 삐고 막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야,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간호사들한테 매가마다 한 번씩 솜을 이렇게 네, 많이 한 봉지씩 주더라고요. 주더라고요. 그러면 앉아서 그걸 이렇게 뜯어갖고 간호사가 못 빚잖아요. 힘들어서. 네. 그러면 환자들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가서 좀 이거 해주세요 하면 환자들이 앉아서 막 같이 삐져서 이렇게 많이 자유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잊어먹었던 기억까지 떠오르네요. 잽도 안 된다. 네. 너무 안 되죠. 뭐 의료 설비들도 보면 아마 상상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좀 다른 게 허위사령부 171호 병원은 좀 현대화됐습니다. 기계들이. 모든 이비인후과라든가 안과, 이비인후과. 네, 안과, 구강과, 뭐 복부 초음파실, 렌트겐, 엑스라이실이죠. 네네네. 그런 기계들 볼 때 보면 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기계라서 엄청 깔끔하고 정확도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지방에는 그런 기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니까 기계들은 너무 좋더라고요. 어차피 그런 기계들 대한민국에 오니까 대한민국만의 그런 기계들이 있는데 거의 못지않게 설비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휘관들이 장성들이 그게 오는 게 자기 건강검진이죠. 종합검진. 내가 어디 아픈가, 어떤 쪽에 내가 병이 있는가 그런 검진을 받으러 잘 오는데요. 제일 그냥 자주 하는 게 딸들을 데리고 성형수술하러 데려오거든요. 허위사령부에서 성형수술도 했어요? 네, 성형수술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 엄청 추세였고 유행이었던 게 박피라는 거였어요. 쌍꺼풀이는 추세가 지나갔을 때고, 네, 그래요? 그때는 2006년도 전에 쌍꺼풀이가 시작됐는데 그 후에 평양시 쪽에는 쌍꺼풀이가 추세가 아니었거든요. 그게 유행이 아니어갖고
추세하면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추세라는 게 유행이라는 네, 거거든요. 유행이죠. 네, 그래 그 유행을 잘 안 돼서 갖고 그 후에 유행이 얼굴에 박피를 하는 거예요. 박피라는 게 얼굴에 이렇게 북한 여자들이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얼굴을 보면 이런 그런 게 많아요. 김이라던가 네, 주근깨 같은 게 네, 이렇게 네. 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박피를 하면은 이 얼굴 전체를 다 갈아엎거든요. 아니 근데 이건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피부 관리도 잘 못하고 그다음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여자들한테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평양시에서 이렇게 박피라는 것도 나왔고 또 이렇게 강대뼈 북한에서 말하면 이 강대뼈라고 하잖아요. 이 앞에 뼈가 나온 거. 허약 걸렸던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전진하는 강대뼈, 네. 후진하는 눈안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나오면은 또 보기 싫잖아요. 네. 이걸 깎는 수술도 있었고요. 그리고 턱을 보면 턱이 이렇게 나와서 막 사각턱인 사람들도 턱을 이렇게 뾰족하게 깎는 수술도 있었고 콧날 세우는 수술 있고. 다 있었어요. 그게. 아. 네, 그래서 그런 성형 수술을 하러 자주 왔었고요. 그러니까 가족의 와이프나 딸들을 데리고 왔댔고요. 그리고 뭐 치료하는 게 별로 그 다음에는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또 환자들이 치료하러 오는 게 또 많았는데 전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여자가 제가 말했잖아요. 네, 그 유산돼 갖고 유산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저는 그날에 과사를 받아먹고 입을 봉인해 주기로 했는데 그 후에 그 여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네네. 부대 온 부대 다 소문이 났는데 그러는데 조용히 생활제대가 아니고 감정서 의가사제대죠. 대한민국에서는 의가사제대라고 하더라고요. 감정제대를 해서 보내더라고요. 조용히. 그 유산한 것 네, 때문에. 그 여자를 조용히 보내더라고요. 아니 유산했으면 뭐 소대장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아까 소대장인데 그냥 뭐 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그 몸을. 더는 안 시키죠. 그 사람들이 자기 얼굴이 있는데 어차피 주변에서 쉬쉬할 것이고 여자도 더 이상 배경 없낼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눈길이라는 게 다 나쁘게 보면은 그걸 배경 못 내요. 솔직히 시선이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갔고 그리고 그때 상황에 제가 봤는데 그때 코의사에 뭐 탄약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만드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군인들이 13명인가 폭발 사고로 해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때. 네. 근데 8명이 죽고 5명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 응급 환자들이라 폭발물이 들어가요. 말로는 뭐 유리가 베겼다 하는데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보니까 그게 유리가 아니고 파편 조각이었거든요. 파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폭탄 같은 걸 다루다가 그렇게 어떤 된 그 거. 수공장인가 봐요. 네, 근데 비밀상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초급병사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대한민국 계급으로 보면 이병이죠. 이병. 네, 그 초급병사가 제일 심하게 다친 것 같아요. 눈 안에까지 파편이 박힌 거예요. 눈 안에까지. 네. 그래서 그때 그걸 수술하면서 우리가 옆에서 턱 했는데 얘가 한마디 할 때마다 입을 이렇게 벌릴 때마다 이게 쭉쭉 벌어지면서 피가 찰찰찰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치료를 했는데 한 달 후가 지나니까 점점 나아져가고 퇴원할 무렵에 됐는데요. 사람을 뭐 알아보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흠집이 많이 생겨갖고 근데 눈은 살렸어요? 눈은 살렸어요. 근데 네. 하나는 백내장처럼 눈이 뿌옇게 돼갖고 그냥 시력이 조금 낮아졌을 뿐이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병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보고 싶다고.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담당자에 됐는데 치료할 때 그래서 그 군인한테 가갖고 제가 부모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락처 받아갖고 야밤에 짬탕을 친 거죠. 제가 야밤에 도망을 쳤죠. 그냥 답장을 넘어가갖고 일반 사택에 사면 국민들을 사는 그런 사택에 들어가서 전화를 한 번만 좀 쓰자고 이렇게 해갖고 집에다가 제가 알려줬어요. 연락을. 그런데 부모가 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같이 왔는데 이게 공식적인 면회가 안 되다 나니까 몰래 면회를 시켜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옆에다 놓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뭐 알아봐서. 그 얼굴이 네. 너무 이제 그렇게 네. 됐으니까. 애는 엄마라는 걸 알고 아버지라는 걸 알고 너무 반가워서 발 동동 구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어디 있어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도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오빠도 군사복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저기 아들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 어머니가 막 아들 손을 붙잡고 이게 아무개 맞냐 하면서 그렇게 우는데 사실 그 군인은 그렇게 돼서 부모를 그때 처음 만나고 그냥 영창식으로 깜빵 갔죠. 그냥 부모님한테 알려졌다는 이유로. 근데 저를 풀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전화를 해서 부모님이 오셨다 이렇게 해서 괜찮은 남자네요. 네, 그래갖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본부대 갈 때 자기 부대로 갈 때 저희 손 꼭 잡고 저한테다 사과 두 알을 지어주면서 감사했다고. 그리고 그 집 부모님들도 못 사는 것 같아요. 저한테다가 인조고기밥하고 두부밥을 이렇게 봉투에다 넣은 채로 그걸 사다가 저한테다 주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 뇌물로 인조고기밥 두부밥을 받아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 사실은 뭐 여성군인들도 인조고기밥 좋아하죠. 아 엄청 좋아하죠. 얼큰한 거 그거 매워서 네. 후후 불어먹는 맛이 제 맛이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화장실 가기 너무 힘들어하고요. 야, 그 인조고기밥 그 신병 때 보니까 네. 훈련소 딱 도착해서 이제 누워서 높잖아요. 네. 누웠는데 이제 2층 침대예요. 이게 2층 침대 위에 딱 보니까 그 선배님들이죠. 먼저 이제 신입병사 마치고 나간 그분들 위에다 굴을 다 써놨어요. 뭐 먹고 싶다 막 이런 거 써.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앞으로 우리 길을 따라 오는 후배분들이요. 여길 졸업하려면 나만큼 인조고기를 먹어라 썼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군대라 하면은 석도전 가루떡은 다 먹어봤을 것 같아요. 꼴찌가루 또. 네, 우리는 팽창떡이라고 했거든요. 팽창떡. 그걸 먹으면 배 안에 가스가 팽팽하게 찬다고 해서 팽창떡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속도전 가루떡이가 좀 가스가 잘 나가는 거 좀 문제지만 배를 채우기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군대 때 속도전 가루떡도 많이 먹어봤었고 또 도석질도 많이 해봤었고 그리고 주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애들한테 자유시간 주놨잖아요. 일요일 날 같은 때는. 그런데 저희 그때 신병 교육 받을 때 30명이 됐어요. 여자가 한 개 소대가 30명이 됐는데 제가 직일근무 섰댔거든요. 그때 당직을 서서 군무 이렇게 직일병 완장을 딱 끼고 지금 가만히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애들이 앞에 공원 같은 데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장시간. 그리고 지휘관들은 다 들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저는 그 원래 직일병을 서려면 직일병이 되면 딱 차렷 자세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직일타게 딱 네. 서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 배운 게 하나도 없다나 하니까 저 같은 거는 직일타게 이렇게 완전히 넉발로 막 쓰러져 갖고 이러 못 나는 상황이 됐거든요. 잠을 자느라고 막 입에서 숨이 막 흐를 정도로 흐르고 자는데 그 여단 신병 교육대 그러니까 여단장하고 보위부장이 왔어요. 네. 보위부장이 와서 우리 신병 그러니까 주말에 뭐 하고 있나 해갖고 내려왔는데 지금 직일병이 그때 상황에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뭐 처급병사 아무개 하고서는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느라고 정신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관들이 와서 막 깨우려고 했더니 놔두라고 했는데 그제서야 인기척 느끼고 제가 춤을 닦으면서 했는데 앞에 왕별을 박은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왕별 박은 사람을. 머리털이 나서 진짜 난생 처음 봤거든요. 장군을 처음 만났고. 네, 배랑 이렇게 나오고 그래갖고 제가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말도 못하고 이러고 계속 쳐다보면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양강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양강도인데 이러고 막 양강도인데 그랬더니 근데 아니네. 네, 그랬더니 어이구 이거 썰라로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다. 지금 몇 살이지 했는데 제가 나이보다 좀 군대를 빨리 나갔어요. 남들은 17, 18이 됐는데 저 16살에 나갔거든요. 학교를 6살 때 들어가다 나니까. 빨리 갔네요. 네, 그래서 16인데요. 다 우리는 습니다라는 말보다 16인데 16입니다. 이런 소리를 자꾸 했는데 서대장이 그때 나오다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러던 게 나오던 게 차렷 자세 딱 하고 서대 차렷 지은 뭐 이렇게 아무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여단 동지 네, 뭐 서대는 무슨 휴식 중에 있습니다. 뭐 서대장 아무개 하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훅쭉 놀래갖고 서대장 눈치를 봤더니 네, 지휘관들이 저보고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 신입병사 생활 얘기하면 많은 추억들이 많죠. 그게 북한군만 존재할 것 같아요. 남한도 좀 같을 것. 남한 사람들도 남자들끼리 모이면 지들끼리 군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만나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